엄마가 대학생 때 했던 가장 미친 짓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거는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만났던 남자가 있다면 가끔 회상을 하나요? 요즘은 제가 방송에서 가끔 보니까 그 연예인들 얘기가 6개월 정도는 만나야 그래도 사귀었다고 할 수 있지, 뭐 한두 번 만나고 뭐 한두 번 데이트했다고 해서 그걸 사귄 거 안에 넣지 마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사실 사귀었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회상할 남자가 아쉽지만 없어요. 딸들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자랐는지요? 저는 딸이 둘 있어요. 거의 연년생처럼 15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 딸 둘이 제가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의 기쁨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딸들로 자라주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딸들을 보면 제가 한 건 없는데 그 예쁘게 자라주고 또 착하게 자라주고 또 바르게 자라준 거에 대해서 늘 제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딸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지나고 보니까 딸들이 그 성인이 되는데 시간이 사실 굉장히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첫 딸을 낳았을 때 아이를 거의 5년 만에 낳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되는 딸인데 그날은 12월 23일이었어요. 눈이 오는데 그 딸을 낳았을 때 그 감격을 사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딸들, 또 아기 낳자마자 그렇게 오랜만에 낳은 딸인데 두 번째 딸은 정말 쉽게 금방 아기가 생겨서 15개월 만에 둘째를 낳게 됐어요. 근데 그 두 딸이 이렇게 자라면서 쌍둥이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그 딸들이 예쁘게 이렇게 자랄 때 제가 이제 머리도 따주고 원피스도 입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제일 같은데 벌써 우리 딸 둘이 다 이렇게 성인이 돼서 시집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껴진다기보다는 그 딸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예쁘게 자라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그만큼 늙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질문지는요. 엄마는 살면서 안 해본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안 해본 것에 대한 후회라면 사실 많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지나고 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이 몇 개는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100세 시대잖아요. 제가 60이 다 돼갔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날들이 사실 옛날보다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을 하기엔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딱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이가 진짜 그거는 뭐 70, 80까지도 요새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준비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지는 자식들이 엄마의 삶에서 이루고자 했던 걸 못 이루게 한 존재였던가요?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저 정도의 나이가 들 때까지 산 사람들은 인생에서 사실 어려움이 몇 개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정말 제가 젊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그 삶을 버틸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다는 것은 엄마에게는, 또 아빠도 그렇겠지만 엄마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질문지예요. 엄마는 아들, 딸을 중에서 딸을 원했나요? 아들을 원했나요? 저는 조금 특이한 성향이 있다면 딸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사실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죠. 제가 딸을 너무 원해서 뭐 딸을 낳은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제가 딸을 굉장히 특별히 좋아하고 원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딸을 그렇게 둘을 갖게 되었어요. 7번째 질문은 엄마가 대학생 때 했던 가장 미친 짓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거는 제가 가장 미친 짓이라고 하면 한 남자만 만났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남자 만나서 성격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취미나 그 사람의 성향을 좀 이렇게 볼 줄 아는 그 똑똑함과 지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제가 똑똑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첫눈에 좋은 남자하고 그냥 계속 그 사람만 만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유언장에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적어줄 건가요? 저는 이 이야기는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진짜 많이 들어서 죽게 된다면 우리 딸들에게 무슨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써줄까 생각해 봤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은 저의 딸로 태어나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웠다. 하나님께서 너희 둘은 정말로 엄마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살면서 너희들로 인해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뻤다. 엄마에게 둘도 없이 고마운 존재이다. 사랑한다. 고맙다. 라고 써줄 것 같아요. 딸들의 또래였다면 딸들과 친구를 했을 것 같나요? 물론이에요. 저는 지금도 일을 하면서도 사실 사적으로 누구를 만난다거나 이렇게 즐기러 나간다든가 이런 거에 그렇게 흥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집에 있을 때가 많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수다도 많이 떨고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는 게 저희 딸들이에요. 또 딸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는 거고 또 제가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저희 딸들하고 저는 사실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붙어 다녀 할 정도로 그렇게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딸들하고 제일 잘하는 일이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거나 아니면 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이거를 제가 젊은 친구들이 많은 카페를 사실 많이 가봤어요. 딸들 덕분에. 그렇게 우리 딸들도 자기 친구들도 있지만 저하고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재미있어해요. 그래서 뭐 취미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뭐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뭐 5시간, 6시간도 앉아서 얘기하고 지금도 둘 다 외국에 따로따로 시집을 가 있어요. 하나 큰 딸은 미국에 가 있고 두 번째 막내 딸은 싱가포르에 가 있는데 우리 두 딸이 하루에 2번씩 전화를 꼭 해서 1시간씩 뭐 짧으면 30분이고 이렇게 매일 통화를 해요. 근데 매일 통화하는데도 얘기가 무궁무진한 건 서로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딸들하고 친구를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10번째 질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저희 엄마의 어떤 점을 닮아서 저것만은 우리 딸들이 또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냐는 질문이에요. 사실 친정 엄마를 존경하는 분도 있고 사랑하는 분도 있지만 또 정말 그렇게 안 좋은 점은 또 한두 가지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저도 물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화를 낼 때 몰아서 화를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하지마 됐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폭발을 하면 사실 그거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해요. 그게 저희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려처럼 제가 그걸 닮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이 커지면서 그것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한 그 잘못했다고 시인도 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 딸들이 그래도 그런 모습이 어느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 나올 때는 굉장히 미안하고 불러서 엄마가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니까 너네들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런 거를 좀 바꿔라. 그때그때 속상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차라리 편하게 그때그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마음에 많이 모아놨다가 터뜨리지 말고 그냥 풀어나가라.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